신규 확진자가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에 검사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의료진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교수님 오실 때마다 오늘은 6시까지는 대충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어떻습니까? 예, 오늘 6시까지 1,143명이라 어제보다 조금 감소는 했는데요. 계속 1,100명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일도 아마 1,500명대 정도 확진자 나오지 않을까. 근데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1,600명 이제 피크를 하고 나서 더는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정도 상황으로라도 계속 조금 피크만 유지를 하고 떨어지는 추세가 다음 주로 나타나면 좀 다양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주말은 주말 효과 때문에 좀 낮게 나오겠지만 다음 주 이제 수요일 결과가 어떻는지 따라서 조금 이제 방역 결과가 좀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 결과 말씀이십니까? 네, 다음 주 수요일. 예. 예, 그렇다면 정점은 이미 찍은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정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유지가 되더라도 예전에도 3차 유행 때도 이제 구치소 같이 이렇게 큰 집단 발병 하나 발생해 보면 갑자기 숫자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큰 집단 발병이 안 생기게 하면서 계속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정부도 결국 네. 비수도권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협조를 해달라. 네, 예. 네 사람까지만 딱 네. 네 사람까지만 좀 어떻게 협조를 해달라. 우리 지역은 아직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짧고 굵게 끝내자는데 이 짧고가 언제까지인지 글쎄 너무 짧으면 그것도 또 불안하고요. 예, 일단 짧게라는 단어는 지금은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되면 어떻든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다만 비수도권에 대해서 4인까지의 모임만 허락하는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 건의한 부분들은 좀 조금 늦었긴 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도 본격적으로 이 부분 논의해서 빨리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고 굵게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법원이 대면 종교 집회 금지 조치에 대해서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예.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좀 문제 삼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주로 교회에서 지금 소송을 건 상황인데 예. 교회에서 이렇게 소송 거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이제 모범적일까 생각이 들면 상당히 좀 이거 좀 제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20인 미만은 적어도 이제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 인원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건 것 자체가 교회들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별로 모범적이지 않았던 행동을 보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아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영업장은 축소해서라도 하고는 있는 네. 건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곳에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냐 그런 것 같은데 예. 또 방역이나 또 진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고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자가 검사 진단 키트입니다. 근데 생각 90% 이상 정확하다 그러더니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로 안심하고 진단해서 음성이군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조용한 전파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자가검사 키트는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이건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 한 거는 심지어는 의료인이 직접 채취한 건데도 17.5% 사실 나왔었는데 이거를 본인이 채취하면 정확도가 더 떨어져서 사실 영국에서의 결과 보면 민감도가 3%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도 사실 있었던 상황이고요. 제 환자 중에서도 사실은 임시선별 진료에서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예. 그날 밤에 응급실 도착해서 봤더니 PCR 양성이 완전히 양쪽 폐가 하얗게 변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바로 다음날 달 정도에 진행해서 온 환자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자가검사 키트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에서는 그다지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런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가 검사 키트보다는 이제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요즘 검사 수요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다시 여름이 되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좀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최근에 제가 직접 이제 검체 채취를 안 하다 했는데 작년 여름에 검체 채취를 실제 해봤더니 예. 지금 온도 정도에서 야외에서 있으면 1시간 만에 옷이 다 젖는 상황이 되고 한 2시간 정도 되면 거의 어지러운 수준에서 구토가 유발되는 수준 정도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의료진들에 대한 상황들 좀 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하고 물품들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는 상황에서 정은경 청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매여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예. 그냥 정말 질병관리청하고 가끔 국회에서 부른 국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만 예.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참석을 해보면 회의 끝나고 잠시 한 20-30분 시간에 도시락 잠깐 드시고 또 다음 회의 진행한다든지 뭐 다른 보고를 하러 간다든지 바쁘게 지내시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식사 제대로 하는 모습을 솔직히 저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쯤에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하나 짚어보자면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2번 맞아야 되잖아요. 네. 1, 2차 접종 간격을 11주에서 8주로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델타 변이 때문인데요. 델타 변이가 2차 접종까지 맞춰야지 한 60%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 너무 지금 저희가 원래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10에서 12주가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델타 변이의 위험성들 때문에 적어도 특히 지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맞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주로 당겨서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전략으로 8주로 당긴 거고요. 아마 적절한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8주에서 12주 정도면 어느 정도 항체 형성이 충분히 되니까요. 일단은 예.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출 만한 백신의 수량은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근에 이제 좀 들어오면서 2차 접종 물량을 당겨도 될 정도로 좀 물량이 들어와서 된 부분이고요. 일단 화이자 백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모더나 백신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 이제 50세 이상의 예방 접종하는 물량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 잘 공급이 되는 거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뭔가 진행이 되는 그때까지는 아무튼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네.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